지난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당시 비상발전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핵연료 교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발전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났던 고리원전 간부는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구치소는 미결수 관리가 허술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짜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서 기업형 대부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2년 반 만에 14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고 달하는 30대가 범행 20여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테마방에 이어 풀살롱 등 서울의 유명 성매매업소 체인점이 울산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성매매업소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가출한 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턴 1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사나 육아가 아닌 편견과 관행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들의 결혼 이후 임금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전 사고를 은폐한 발전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발전기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당시 비상디젤 발전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고리 1호기 발전소장 문모 씨 등은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다음 날인 2월 10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밤 10시까지 1호기의 핵연료 인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핵연료 교체 작업을 하다 정전 사고가 나면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뜨거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 전원이 공급이 끊겨질 경우에 지금처럼 비상디젤 발전기가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냉각수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 연료병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로 정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서 사고 은폐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운전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계류 중인 데다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한수원 사장의 방침 때문에 은폐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리원전 본부장과 한수원 본사에 보고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발전소장 문 씨 등 5명만 원자력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전 사고 은폐로 한수원 직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났던 전 고리원전 간부는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주 사건은 울산지검에서만 벌써 3번째인데 이번에도 허술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고리원전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이유는 형량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지검은 김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더 늘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7년과 98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술한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도주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 사무실 현관문이 열린 상태에서 청원경찰이 자리를 비웠고 함께 있어야 할 교도관 3명 중 2명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옆에서 개고라는 말을 듣는데요.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수색 과정도 허점을 보였습니다. 탈주범 수배 전단에는 상하이가 하늘색인 미결수 옷으로 돼 있었지만 경찰은 러닝 상의에 황색 미결수 복장으로 알고 수색을 벌였습니다. 밑에는 제수복이고 위에는 제수복은 없고 더우니까 벗고 그에 운동. 도주 과정에서 김 씨는 지인을 만나 받은 돈으로 등산복을 사 입어
수색에 혼선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한수원 본사 고위 간부들과의 납품비리 연결고리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보안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주군 등 원전에 있는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오늘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반대와 폐쇄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일본의 원전 참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30년의 수명을 다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해 기업형 대부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살인적인 금리와 폭력을 일삼아서 2년 반 만에 14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과 펀드를 다루는 투자 컨설팅 회사 간판이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파트별 영업팀을 갖춘 멀쩡한 회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무등록 대부업체. 이 회사의 직원 12명 모두는 울산의 유명 폭력 조직 2개파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업체 대표 41살 황모 씨는 2년 8개월 전 학원장 43살 이모 씨 등 2명에게서 10억 원을 투자받아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조폭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영세 상인들. 몰수와 일수, 수금팀으로 조직을 갖춘 조폭들에게 폭력과 협박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조직 폭력배 과시해가지고 300만 원을 대부하는 경우에 1일 3만 9천 원씩 60일 동안 연이 잡혔을 경우에는 600%가 이 같은 수법으로 대부원금 10억 원은 2년 반 만에 31억 원까지 불어나 이들은 14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기본 월급 200만 원에 영업 실적이나 수금 실적에 따라서 대가를 더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화나 전단지가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계속 확장. 경찰은 대부업체 대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다른 사채업자들도 조폭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여일 만에 이 뺑소니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해마다 4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과 실태를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을 걷던 아이가 엄마 손을 놓더니 땅에 주저앉습니다. 잠시 뒤 우회전하던 RV 차량에 깔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쳐나온 한 아이. 승용차에 들이받쳐 몇 미터를 튕겨나갑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에 가려 운전자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회색 무쏘 차량이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9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이 CCTV를 근거로 울산 지역 모든 무쏘 차량을 조사해 21일 만에 뺑소니범 35살 오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4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1년 중에 2분기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분기 교통사고는 87건, 사망자는 4명으로 다른 분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2분기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하굣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서 학기 초가 시작되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해서.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어른을 따라하는 모방 심리가 강한 만큼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학부모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 자세와 자동차에 타면 법규를 꼭 지키고 또 학교 주변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시설물 확충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얼마 전 학교나 병원 같은 세트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하는 테마방이 적발됐었는데요. 최근 들어 울산에 이 같은 변종 퇴폐업소가 잇따라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룸살롱 위층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남녀가 적발됩니다.
한 건물에서 술자리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풀살롱입니다. 울산의 한 건물, 2층은 룸살롱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모텔로 서울의 풀살롱과 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 란제리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접대를 하는 룸살롱도 등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최근 삼산동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초 최고라는 전단과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며 서울의 유명업소와 같은 이름으로 체인점처럼 손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체인점 아니고 그냥 실펜이 같은 거죠, 실펜이. 이처럼 퇴폐업소들이 최근 울산에 속속 진출하는 것은 불경기 속에서도 돈이 많이 돌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방에는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손님들도 조금 더 그한 걸 원하니까 그런 것도 맞아 떨어지니까 밑에서도 이제 하는 기고. 이 같은 변종 성매매업소는 파악된 곳만 벌써 5곳.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지역 여성들은 높은 임금을 받다가도 결혼만 하면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김익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연말 여성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울산시와 기업,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 여성 400여 명에게 용접과 선박설계, 회계정리 등의 직업훈련을 한 뒤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인재난 해소를 위해서.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6%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가량 떨어집니다.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울산의 미혼 여성 임금은 결혼 이후 절반으로 뚝 떨어져 하락폭 또한 가장 컸습니다. 기혼 여성의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산업의 다양화를 통해 여성의 직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여성 취업 장애 요인도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활용된 여성 인적 자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사람들이 활용이 된다면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와 그다음 도시 내 산업. 날로 개선되는 산업과 환경 부문에 비해 뒤처져 있는 울산의 여성 고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됨에 따라서 지역 의원들은 법안 발의 준비와 민생 현안 챙기기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빈 의원은 비정규직을, 강길부 의원은 사금융 사기를, 김기현 의원은 학력차별 금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안효대, 박대동, 이재익 의원은 서민 대책 관련 법률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울산시와의 당정 협의를 갖고 지역 현안과 내년 국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구 지역 4선인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이 오늘 여당 복수의 국회 부의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통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과도 말이 통하고 당내 화합에 앞장서는 국회 부의장이 필요하다며 18대 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아 여야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부의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년간 끌어온 울산 함양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기업체의 반발로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차례나 노선을 변경한 한국도로공사는 울주군 삼남면 심천저수지와 삼성 SDI 사해를 통과하는 노선을 놓고 주민과 업체를 상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해야 하는 업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울산 함양고속도로는 울주군 청량면과 경남 함양군을 잇는 연장 144.8km의 도로로 2018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문수산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내놓은 답변은 책임 행정 실종과 대안 마련 부재라고 질타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부 체납 부지의 경우 울산시는 울주군의 책임을 떠넘겼고 울주군은 최종 사업 승인서에 명시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기부 체납 부지 문제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준 울주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11%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4.47%였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옆 나대지로 제곱미터당 825만 원, 가장 싼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31번지로 제곱미터당 213원입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9.0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울주군, 북구, 중구, 남구 순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산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모레부터 전국 휴일초로 산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면 사안별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00톤의 산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가출한 뒤 용돈이 떨어지자 자신의 집을 턴 16살 박모근 등 10대 3명과 작물업자 4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박군의 집에 들어가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금은방에 팔고 김 씨는 작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일하는 택배회사 물류 창고에서 택배 물품을 훔친 기사 4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쯤 남구의 택배회사 물류 창고에서 분류 작업을 하다 금반지와 현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18만 원 상당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노총 건설기능인 노조가 오늘 남부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의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건설 플랜트 노조 집행부의 전원 사퇴와 경찰의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늘 이재성 사장과 김진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임금 11만 1,231원 인상과 60세까지 정년 연장 등 모두 51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울산대공원의 문화 테마 공간인 대공원 전시관 증축공사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증축공사로 늘어난 시설은 기획전시실과 수장고 한 곳씩이며 대공원 전시관에는 한 달 평균 1,8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흐리지만 아직까지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희 캐스터, 앞으로 날씨 좋아질까요? 네, 오늘 다행히 비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이 흐린 날씨마저도 점차 좋아질 전망인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도 3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내일도 한두 차례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포근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내륙 지역이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예보 없이 평온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여자의 적은 아니다. 발효의 시간, 여자의 바디에 스며들다. 온더 바디 발효 테라피 바디워시.